문제 1번 읽어볼게요. 다음 중 재무관리의 의사결정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 1. 투자결정, 2. 자본조달결정, 3. 재무자료 분석, 4. 이익결정, 5. 배당결정. 답은? 답은 4번. 이익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익은 최선을 다해서 높이려고 노력할 뿐이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익을 결정한단 말은 마치 이익 조작처럼 보여서 이거는 뭐 재무관리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다 배웠던 건데 자본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시장은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자본 거래에는 매개체가 있는데 대개 이제 채권이나 주식이 대표적인 자본이 거래되는 매개체가 되죠. 그래서 그 채권을 매도 또는 매각 또는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부채가 되고요. 주식을 매각 또는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은 그게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런 방향으로 자본이 들어오죠. 조달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50억, 50억 합쳐갖고 100억을 조달했다면은 그 조달한 이유는 그 100억을 사용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 또는 투자 또는 운용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운용 내역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자산을 1년간 잘 활용하면은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기업 가치 증가는 곧 대차 평균에 의해서 대변해서 자본의 증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익이익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이익이익 증가한 부분은 일부는 사회 유출이 가능하고요. 일부는 사내 유보가 되죠. 그래서 요 노란 선이 일단 자금의 흐름을 표현하는 그런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1번 투자결정이라는 게 이제 얘고요. 투자결정. 그다음에 2번 자본조달결정이 얘고요. 그다음에 3번 재무자료 분석 됐고 5번 배당결정이 요거죠. 5번. 자, 그리고 이제 빠진 게 재무자료 분석인데 그 재무자료 분석은 사실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걸 몇 대 몇으로 5대 5로 할 거냐 4대 6으로 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한다든지 또는 요거를 뭐 2대 8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3대 7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요것도 이거를 5대 5로 할 거냐 6대 4로 할 거냐 이건 결정할 사항인데 재무자료 분석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재무자료를 이용해서 그 기업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의 어떤 좀 부수적 기능이죠. 본질 기능은 아니고 본질 기능은 핵심은 이거죠. 조달 결정하고 투자 결정이 본질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이 부수적으로 이제 사회 유출이라든지 유보의 결정, 배당 결정도 있고 그다음에 재무자료 분석도 있다 하시면 되고 다만 4번의 이익 결정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일단은 4번이 답이고. 자, 문제 2번에 재무관리 기능을 기업의 조달과 운영이라고 할 때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자본 비용, 2. 자본 구조, 3. 배당 정책, 4. 자본 예산, 5. 레버리지. 답은? 이번에도 4번이죠. 그러니까 4번만 무슨 변이죠? 4번만 차변이고 나머지는 다 대변이죠. 자, 우리는 요 차변에 그러니까 유동자산 대 비유동자산 자산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비유동자산 이 비율을 우리는 영업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영업 활동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일단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대변의 S분의 B의 비율을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을 우리는 재무 레버리지라고 부르면서 요거는 다시 레버리지 또는 자본 구조 또는 재무 구조 또는 부채 비율 S분의 B의 비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2번과 5번이 됐네요. 자본구조와 레버리지. 여기 2번이고 여기 5번이네요. 둘 다 대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배당 결정도 대변이다. 그렇죠?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거죠. 배당 결정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이죠. 우리가 회계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처분하는 게 이제 배당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변이 맞습니다. 그죠? 또 하나가 이제 자본 비용인데 이 자본 비용은요. 자본 조달 비용의 약자죠. 그러니까 이것도 대변이죠. 자본 조달 비용 또는 자본 조달 대가가 되는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은 부채로 조달한 거에 대한 비용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이자. 그렇죠? 물론 채권자 비용, 부채 비용 하셔도 되지만 이자. 그다음에 주식으로 조달한 거에 대한 비용은 주식 비용, 보통주 비용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배당도 배당 또는 주식 비용, 보통주 비용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 대변의 구조에 의해서 나온 거죠. 대변 구조 때문에 대변 비용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본 예산은 뭐냐? 자본 예산은 제가 적어드렸지만은 장기 투자한 평가 이게 자본 예산이에요. 요거는 4번이죠. 2번에 4번. 자, 그래서 투자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차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투자를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집니다. 장기 투자한 평가 기법이다. 투자한 평가 기법이다. 그러면은 투자한 평가니까 차변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이다.